하신 대통령께서요, 각 면 소재지마다 다 고등학교를 설립을 하셨어요. 우리 학교에도 우리도 제가 아주 시골에서 살았는데 고등학교가 생긴 거예요. 근데 그 고등학교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공부 조금 하는 애들은 다 도시로 나간 거예요. 근데 저는 그 훌륭한 학교가 생기는 바람에 도시로 못 가게 된 거예요. 학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도시로 가요? 집이 조금 먹고 살만한 가정은 다 도시로 가는데 또 집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할 수 없이 그 옆에 생긴 훌륭한 고등학교, 미달된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원서를 이렇게 접수를 하러 가는데요, 어떤 아저씨가요 왔더라고요. 원서를 내러요. 그래서 저 사람 자식이 원서를 내나 보다 생각을 했더니만은 그 사람 자식이 원서를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원서를 내러 왔더라고요. 그때 그 사람은 나이가 25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7살 나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저씨 아니에요. 엄청 아저씨잖아요. 그런 아저씨가 원서를 내려와가지고 저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어요. 1년 동안요. 그런데 그 사람은 옛날에는 신동 소리를 들어가지고 왜 서울에는 경기고등학교가 유명했고 경기중학교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저 시골에서는 그 경북고등학교, 경북중학교가 좀 유명했잖아요. 그치 재현이 엄마? 네. 그랬어요. 그때 이대공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경북중학교 나왔대요. 근데 그때 삼척보로 중학교 나오고 빠져가지고는요, 고등학교를 이제 안 다니고 이제 살다가 보니까 회심을 해가지고 이제 그 유명한 시골 미달된 고등학교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요, 키는 182고 얼마나 인물이 잘생겼는지, 이제 우리네 그 동네에서 이렇게 보면 시족사회가 있잖아요. 시족사회 그 양반집의 아들인데 그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이제 이렇게 1시간 거리를 통학을 하는데 그 사람이라고 내가 지금 말했잖아요. 그때 우리가 맨날 그 사람 보고 형 그랬거든요. 그 형이 지나가면요, 온 동네 처녀들이요 막 쭉 나와 대문에 막 쳐다봐요. 그 형 몰라고. 그렇게 인물이 잘생겼더라고요. 군화 때 했다고 그러더라고, 군에서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막 행운을 잡은 거예요. 그 형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 잘하면 다 떠나가고 이 중학교에 졸업받고 고등학교까지 오면서 하도 놀아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뭘 물으려면 누구한테 와야 되는가 하면 저한테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방과 후에요, 저한테 너 교실에 좀 있어라 이런데요. 그럼 제가 교실에 있어요. 그럼 그 형이 그전에는 왜 문제집도 많지 않고 자습서라는 게 있어가지고 왜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답이 나오고 그 중간에 한 줄 정도밖에 없지 자세하게 나와 있질 않는 거예요. 그래, 야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데 이걸 가르쳐 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저는 그 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전날 집에 가면 공부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그 형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정말 1년 동안요 그 형의 개인 가회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형은 저한테 아무것도 준 건 없는데 저는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잠자는 게 싫은 거예요. 아침에 빨리 일어나면 학교 가야지. 그러고 또 그 형 만나지요. 그 다음에 또 방과 후에 또 둘이서 또 공부하지요. 또 마치면 집에 와서 조금 있으면 또 그 다음날 또 날 새면 또 학교 가지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그 형은 제가 이렇게 그 형을 좋아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모르고 이제 그 이후에는 1년 있다가 이제 그 형을 가버렸어요. 가가지고 서울은 서울대가 유명하지만 대구는 그 경북대가 이제 그래도 대구에서 좋잖아요. 그리고 그 형은 경북대학교 전상공학과 갔다는 이야기 제가 들었거든요. 그 형은 지금 아마 정년퇴직했을 거예요. 지금 나이로 보면. 집에서 백수를 하는지 뭘 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가끔씩 꿈에 이제 그 형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별로 말도 안 하고 그냥 시구고 가더라고요. 그럼 제가 애하고 있잖아요. 막 지집 뽑고 살다가 막 이쁜 신랑하고 살다가도 에이, 나쁜 마음이 들다가도 에이, 이러지 말아야지. 다음에 어느 순간에 내가 그 형을 만나면 나 이렇게 살았어,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딱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생활을 좀 뭐라 하나
무절제하게 하고 싶다가도 에이, 다시 정신 차려야 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왜 이 금산에 오면 애들이 도시에 있다가 이 금산은 뭐를 보겠어요. 애들이 자연에 대한 어떤 뭐 그런 거를 느끼겠어요. 뭐 별 여기 오면 지옥살이나 마찬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애들이 이 자연을 통해서건 친구를 통해서건 선생님을 통해서건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배움을 통해서건 그 자기 마음이 열리는 그게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보다 훨씬 쉬울 수 있고 바를 수 있어요. 그것만 열리면 그 애가 살면서 저처럼 아이 그냥 확 인생 구겨버려 이런 생각 들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잘 살아야 되지. 이런 마음을 다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 학교에서 분명히 애들이 배우고 그거는 확신해요. 그래서 15기 부모님들한테 진짜 지금 우리 아이들이 17살이다. 아 우리 그때 강의 들으러 갔는데 전문가가 나와 강의는 안 하고 이상한 아줌마 못생긴 아줌마 되게 뚱뚱한 아줌마가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했는데 그 중에서 다 필요 없고 17살에 마음이 열리는 경험을 했다는데 우리 애도 그 경험을 할 수 있는 데가 이곳이란다. 이것만 그냥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거 그런 거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러셨는데 혹시 저한테 그런 거 하시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그거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지 않았어요. 하상이는 지금요 우여곡절을 많이 거쳐가지고는요 지금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취직해가지고요 음식을 배우고 있어요. 음식을 배우는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됐어요. 거기 지금 음식 배운 지는요. 근데 참 획기적인 발전을 한 거는요. 여기 학교에 있을 때는 책 한 자도 안 봤을 거예요. 아마 공책도 아마 한 5장도 안 썼을 거예요. 그런 애가 그 자기가 다니는 그 직장하고 도서관하고 가까워요. 가까워가지고 아람누리 도서관이라고 그 가까워서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대한 뭐 오늘은 소스 만드는 법, 오늘은 뭐 만드는 법 이런 거 책을 빌려가지고요. 책을 읽더라고 걔가요. 책을 읽어요. 얼마나 엄청난 발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때는 그 오기 때는요 해외 이동 학습을 어디로 갔는가 하면요 호주로 갔어요. 그때는 좀 저거 했잖아요. 호주로 갔는데 막 계속 이게 환율이 막 인상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이후에 6기부터는 뭐 이게 동남아 이제 이렇게 가고 우리도 13기도 동남아로 갔는데 그때는 우리가 호주에 갔었어요. 근데 호주에 갔다 애가 왔을 때요. 그 호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뭐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는 소리가 엄마 나는 이제 어떻게 살 건가 하면 나의 최종의 이제 그림은 호주에서 어떤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는데 그 충격이 조그만한 마을 그때도 생태 마을로 갔었어요. 얘들이 호주에요. 조그만 마을인데도 이렇게 카페 같은 게 있는데 그 카페에는 누구든지 자기의 작품을 전시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와서 연주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렇게 자유롭게 뭐 돈이 있는 사람이건 돈이 없는 사람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젊은 사람 이런 거 상관없이 그렇게 자유롭게 사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그런 샵을 자기가 하고 싶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명심을 했죠. 명심을 하고 이제 네가 그러면 그런 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좋겠냐 이런 이야기도 좀 많이 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지금 언젠가는 그런 걸 하고 싶다는 걸 아직도 안 버리고요. 지금은 자기가 그렇게 음식을 배우려고 도서관에 가서 책까지 빌려가지고 지금 읽고 있습니다. 아빠하고 관계는요. 그때는 아빠가 왕이었잖아요. 애는 약자였어요. 그리고 엄마는 세중간에서 아주 정신이 돌아버릴 뻔했었는데요.
지금은 아빠가 약자예요. 아버지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 애가 제가 간대학교를 보낸 덕분에요. 간대학교 입학할 때만 해도 한 160이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애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른 사람이 속으로 생각하기에 저 애는 되게 못 말라가지고 소말리아 같은 데서 왔나 보다, 영양실조 걸렸나 보다 이런 생각할 정도로 조그만 했는데요. 지금 한 178 정도 되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세련된 멋쟁이에요, 저희 애가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160이 안 되걸라요. 자기는 160이라고 말하지만요. 그러니까 첫째 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간대학교 오면 애들이요, 간디처럼 되는 게 아니라 간디는 묻고 말은 성상유수예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이제 별로 이제 그때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죠. 뭐 말빨도 안 서죠, 인물도 안 따라주죠, 키도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우리 남편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요, 이 새끼 내가 니한테 한 푼이라도 돈 물려주나 보다. 절대 안 준다. 그럼 우리 애가 아빠 그냥 다 쓰고 돌아가시라고. 게임 끝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참 이상한 게 이 간대학교의 힘은 뭔가 하면요, 우리 같으면 이제 이렇게 충돌이 오잖아요. 부모나 뭐 누구하고 갈등이 되면 딱 끊어버리거나 아이 더러워라 이러면서 안 보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기는 끊임없이 아이하고 선생님하고 애들하고 선배하고 후배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간디도 묻는 데다가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끊임없이 설득해요. 설득하고, 저는 남편하고 이게 몇 번 해가지고 안 되면 말 안 해요. 당신이 뭐 내가 당신 낳는 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애는 아빠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시도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시도하고 또 좀 좋은 점이 뭔가 하면요, 이 애가 이렇게 시선이 우리 때는 참 고정되어 있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막 이렇게 하면 좋은 사람, 한겨레 신문 읽으면 좋은 사람, 시위 나가면 좋은 사람, 강화문에 가면 좋은 사람 이렇게 막 이끌라요. 누구는 우리 집에 어떤 사람은. 근데 애는 그게 아니에요. 조선일보 읽는 사람도 인간이고, 저 한겨레 읽는 사람도 인간이고, 막 이렇게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래 너도 좋아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이 눈빛이 있잖아요. 이제 공기를 많이 쐬야 그런지 몰라도 참 맑아요. 이렇게 맑고 그래요. 근데 좋은 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아직도. 충분한 설명이 안 됐겠죠? 이거는 뒤풀이 할 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해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십니까? 네. 큰애, 둘째, 지금 현상, 네. 사고나고 거. 네네. 그에 대한 다니다 보면 아이들 아까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말씀하다. 네네. 우리 수비다. 네. 그런 경험이 네. 아이들한테 있었는지 안 썼다가 어떤 식으로 해서 네, 있습니다. 저기 하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술도 엄청 먹고 술병을 안 치워가지고 상한쌤한테 걸려가지고 이런 애는 처음 봤다고 그런 평가서에 그 정도로 올 정도로 그랬는데요. 우리 그 지금 학교 다니는 3학년 올라가는 예쁜 딸은요, 마시대 걸리지는 않습니다. 절대. 선배들로부터 너무나 이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즐겨요. 즐긴다 하더라고요. 저는 현장을 제가 못 봤어요.
즐기는데 걸리진 않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했는가 하면요, 집에서요. 저희 집이 성당 다니는 가족인데요. 애들은 이제 20세가 되면 독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1번 종교로부터 독립을 한대요. 종교로 하면 애들은 막 이를 덕덕덕덕 갈아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는 또 열심히 이제 성당에 나가는 사람인데요. 무슨 이제 뭐 부활 대축일이나 무슨 성탄 대축일을 뭐 맨날 못 낸다고요. 포도주를 한 잔 놓고 쫙 앉아가지고 한 잔씩 주고 그래 마시고 그랬걸랑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뭐 그게 멋인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어릴 때부터 맨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술을 해가지고 나쁘게 생각 안 했는데 이 학교 오면 술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큰애는 이제 그렇게 술을 걸렸기는 걸렸지만은 하도 이제 이 말을 잘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집엔 절대 전화를 못하게 해가지고 그걸 몰랐고, 둘째는 이제 지금 있는 애는 요령이 뛰어나다 보니까 잘 안 걸려요. 잘 안 걸리고 술 문제는 이제 그렇고요. 지금 이제 애가 3학년 올라가는 애가요, 남자친구하고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지금 우리 애가 여기 와 있어요. 살살 제가 말씀을 해야 돼요. 이제 남자친구하고요, 밤중에 있죠. 기숙사에서 탈출해가지고요, 저 학교에서 있었대요. 뭘 했는지는 상상에 맡기시겠어요? 그러는데요, 어느 날 학교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무슨 전화도 오고요, 문자도 왔어요. 문자도 기숙사에서 무단 이탈하여 뭐 어쨌다고 막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남편은 벌쩍 뛰잖아요. 벌쩍 뛰고 저도 내심 좀 걱정이 되더라고. 엄청 걱정이 돼가지고요. 근데 애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애가 바빠가지고요. 엄청 바쁘걸랑 애가요. 만날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시간을 내가 제가 만나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선생님이 그걸 걱정하시고 그랬는데 이랬더니 엄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왜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엄마 그냥 우리가 저기 가끔씩 배고파가지고 치킨 시켜 먹는 거, 새벽에 치킨 시켜 먹는 거 세치라 하잖아요. 치킨 시켜 먹는데 애들은 뭐 저 어디서 먹는데 나는 춥고 그래가지고 내 친구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교실에 가가지고 그냥 먹고 이야기 좀 하고 그랬어 엄마. 그게 다예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미 저질러진 일인데. 그래서 제가 그다음부터는 야 남자친구하고 둘이서 밤에 있으면 너하고 나하고는 모르지만은 남자친구는 니한테 다른 마음이 생길 수 있어. 그럼 네가 곤란하지 않냐? 이제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 옆에 다른 애가 듣고 있다가 엄마, 우리 하상이가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남자친구하고 둘이 있으면 임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 네가 애를 기를 수 있냐? 기를 수 없어. 그렇게 말을 해줘야 애가 기숙사에서 빠져나오지 않아.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요즘 그래요. 너가 애를 놓고 싶으면 기를 능력이 있을 때 낳아야지, 기를 능력이 없을 때 임신을 하면 안 되잖아. 우리 애가 들어올까 걱정이 되는데 이렇게 말해줘요. 그리고 엄마는 보다시피 애를 5명 길러가지고 온몸이 다 쑤셔가 있지는 아무도 못 길러줘. 그러니까 네 애는 네가 기르고 나는 또 돈도 없어. 나는 노후 자금을 너희들한테 다 썼으니까 이제 너희가 돈 벌면 나한테 1인당 10만 원 이상씩 보내야 돼. 나는 그걸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애나가 길러야 돼. 그러니까 알아서 해. 그러니까 우리 하상이가 엄마 이제 제대로 교육하네. 뭐 그렇게 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저 윤도 아빠한테, 혜원이 아빠한테 물어보시면 더 자세한 소식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제가 진짜 그걸 잊어버린 게 있는데요. 뭔가 하면 2가지예요. 저 잊어버리면 2가지라고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는요, 애가 꼭 이맘때래요. 꼭 이맘때 3학년
3학년 올라갈 때 하상이가요 다쳤다고 연락이 왔어요. 선생님이요, 담임선생님이요. 담임선생님이 안 한다. 그때는 1학년, 2학년 마치고 3학년 때 담임이 바뀌었어요. 우리 애가요. 그러니까 그 담임선생님은 담임 맞기 직전에 입이 터진 거예요. 뭐 어떻게 터졌는가 하면요, 남자애들 둘이 싸워가지고요, 저희 아이가 이 눈이 잘못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밤중에 제가 그 전화를 받았을 때 간이 다 타들어가는 것 같아요. 눈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밤에 한숨도 못 자고 차 타고 선생님하고 애하고 저하고 대전에서 만나기로 하고 대전 안가에서 만나기로 하고 갔었어요. 그렇지만 애를 딱 대전역에 내려가 보는 순간 뭐 이렇더라고요. 눈이 뭐 사람도 아닌 것 같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가에 가서 다 이렇게 보고 하니까 눈은 이상이 없으니까 이제 몇 번 더 이렇게 병원에 와라고, 남자애들끼리 뭐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여기가 이제 맞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 잘 해결됐대요. 제가 제 아이 눈을 봐서 선생님이 애가 눈이 괜찮다, 이제 눈은 실명되거나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 듣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우리 애가 걔를 때렸으면 저 우리 애 학교 못 보내잖아요. 너무 부끄럽고. 그럼 우리 남편이 비결 같은 사람인데 우리 애를 학교 보내겠냐고요. 나무 애를 폭력까지 했는데 또 우리 학교에서 또 무슨 조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자진해서 자퇴해야 되잖아요. 그 불상사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래 싶고, 맞은 사람이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그리고 부모만 마음이 이렇지요. 지들 둘이는 싸우고 찢고 벗고 눈이 이런데도 또 뭐 악수하고 히히하고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집에서 그렇잖아요. 집에서 애들끼리 서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 일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하상이 학교 보내놓고 놀란 일은, 제일 놀란 일은 세 가지인데, 그게 눈 다쳤을 때가 1번이었고요. 눈 다쳐가지고 그래 뭐 치료비하고 또 그 상대방의 애는 좀 약간 형편이 또 저보다 더 어려운 아이였거든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치료비도 또 다 냈죠. 그래가지고 지도 이제 그 경험했죠. 눈 안 다쳐서 얼마나 다행이다. 지 엄마가 지가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비까지 다 낸다 이런 거 봤으니까 그 다음에 좀 조심해가 살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놀란